귀여운 우리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꽉 껴안고 볼을 비비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강아지가 고개를 슬쩍 돌리거나 혀를 ner렁거리고 갑자기 하품을 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너무 예뻐서 한 사랑 표현이지만 강아지에게는 빨리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강아지도 사람처럼 불편함, 귀찮음,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2살에서 3살 정도 아기 수준의 감정 표현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인 줄 알고 매일 반복했지만 강아지는 정말 싫어하는 행동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동 몇 가지만 줄이셔도 강아지는 보호자 곁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자는 왜 갑자기 피하지? 하면서 당황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나는 오늘 몇 가지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는 억지로 안기입니다.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번쩍 들어 품에 안기도 하고 쉬고 있는 강아지 곁으로 다가가서 안아본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에게 포옹은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죠.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답답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희 분리는 그럴 때면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무섭다고 느끼면 곧바로 무릎 위로 올라와서 진정될 때까지 품에 있기도 하고요. 제가 다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머리를 비집어 넣어서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포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안았을 때 스트레스 신호로 보이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하품하거나 혀를 반복해서 날름거리는지 몸을 비틀며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 2번째는 말 많이 하기입니다. 퇴근하고 소파에 앉아서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죠. 강아지가 물론 대답을 하진 않지만 가만히 들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강아지에게 말을 많이 하면 혼란스러워하고 예민해질 수도 있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 요크 대학교에서 성견 37마리를 대상으로 관찰했더니 강아지들은 자신과 관련된 말을 다정한 말투로 들었을 때 더 오래 집중했고 말이 끝난 뒤에도 그 사람 곁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해요. 강아지가 싫어하는 건 보호자가 말을 많이 거는 것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긴 문장으로 계속 요구하거나 같은 말을 흥분된 목소리로 반복한다면 강아지는 지금 보호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강아지는 긴 이야기보다 익숙한 단어와 보호자의 목소리 높낮이, 표정과 몸짓을 함께 읽으니까요. 대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알려줄 때는 기다려, 이리 와처럼 익숙하고 짧은 말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이 훨씬 알아듣기 쉽습니다. 3번째는 자주 씻기기입니다. 비 오는 날 산책 다녀오면 발에는 흙도 묻고 털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죠. 깨끗하게 씻기고 털까지 말려놓으면 뽀송뽀송한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자기 몸에 남아있던 익숙한 냄새가 한꺼번에 사라진 순간일 수 있어요. 강아지에게 냄새란 자신의 냄새로 주변을 확인하고 다른 강아지와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그리고 너무 잦은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씻기기보다는 실제로 털과 피부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목욕 후 가려워하거나 몸을 심하게 비비지 않는지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맞아요.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번 안고 말도 한번 걸고 목욕시켰다고 보호자와의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강아지가 싫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그 순간 한 번만 멈춰줘도 내 신호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경험이 쌓여서 보호자를 더 믿게 될 거예요. 4번째는 빠르게 산책하기입니다. 산책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산책하면서 활동량도 채우고 누가 지나갔는지 어떤 강아지가 머물렀는지 냄새를 맡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도 하고요. 보호자와 교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걷는 위주의 산책은 우리 아이를 위한 산책이 아니라 아마 보호자의 의무로 하는 산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반려견 20마리를 2주 동안 비교한 연구에서도 냄새를 찾아다니는 강아지들은 새로운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예상한다고 해요. 휴대폰을 보면서 의무적으로 걷기보다는 어차피 나가 산책이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이가 냄새 맡을 곳을 직접 고르면서 충분히 냄새 맡을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같은 10분, 20분을 걸어도 우리 아이에게는 훨씬 많은 것이 남는 산책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오래 혼자 두기입니다.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매일 너무 길게 반복되면 지루함이나 불안이 쌓일 수 있습니다. 외출한 뒤 우리 아이가 걱정돼서 홈캠을 확인해보면 현관 앞이나 소파 아래에서 조용히 엎드려 쉬고 있죠. 집을 어지럽히지도 않고 짖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쉬고 있네. 혼자서도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과 편하다는 건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신 외출 전 산책으로 에너지를 풀어주고 익숙한 생활 패턴과 보호자가 없어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관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 소파나 침대에서 쉬고 있던 아이들이 그대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호자가 없는 사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점프가 반복되면 특히 소형견의 관절에는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강아지가 지내기에 안전한 환경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 6번째는 산책 중 억지로 인사시키기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블리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강아지를 보면 먼저 피해서 지나가는 편인데요. 블리처럼 피하려는 아이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겠다고 억지로 인사시키면 오히려 낯선 강아지에 대한 공포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아이들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짖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강아지는 낯선 강아지를 만나면 서로 냄새를 맡고 탐색하면서 거리를 조절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까이 데려가기 전에 다른 강아지에게 다가가려는지, 고개를 돌리거나 보호자 뒤로 피하려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세요. 부담스러워한다면 억지로 인사시키지 말고 거리를 두고 편안하게 지나가주세요. 마지막 7번째는 쉴 때 건드리기입니다. 강아지에게 쉬는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푹 자고 쉬는 동안 체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 수 있거든요. 하지만 편안하게 쉬는 그 모습마저 너무 귀여워서 지나가다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옆에 앉아서 등을 또 만지게 되죠. 자고 있는 강아지를 자꾸 만지거나 억지로 깨우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갑자기 손이 닿을 때 놀라서 짖거나 으르렁거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을 때만큼은 만지고 싶은 마음 잠시 참고 큰 소리를 내거나 억지로 깨우지 않고 푹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님들도 저처럼 매일 한두 가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싫어하는 행동이니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강아지의 반응을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먼저 다가오는지, 몸을 빼진 않는지, 고개를 돌리는지,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지, 이 작은 차이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요, 아이들도 보호자 곁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자도 갑자기 우리 애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는 대신에 언제 다가가고 언제 멈춰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큼 집안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한 번의 점프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반복되면 우리 아이들의 관절에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파나 침대를 자주 이용하는 아이라면 높은 곳에서 바로 뛰어내리지 않고 계단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계단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스게고탈구 3기 분리가 4년째 사용하고 있는 계단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와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상 불리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